걷기는 온몸을 작동시키는 기본 시스템입니다. 오늘 강의는 노화 증세 즉 신체 기능 저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지난 장에서 걷기는 우리의 몸을 우주와 연결하는 비밀의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걷기는 어마어마한 우주와의 연결 통로일 뿐만 아니라 소우주인 우리 몸을 운행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걷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적 특징은 하나하나가 전부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도록 0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걷기는 인간의 몸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는 이 사실을 알았는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BC 460년경에 지금 시대의 물리학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엄청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걷기는 인간에게 최고의 약이다. 그러나 이런 필수적인 움직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뇌리에서 잊히고 있고 달리기, 수영, 사이클, 헬스 등 다른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자 손이 자유로워졌고 자유로워진 손은 도구와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문명의 최첨단 끝에 있는 우리는 이제 걷기를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 겪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뻐근한 느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현상,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찾아오는 뻐근한 허리 통증, 저녁만 되면 퉁퉁 붓는 발목,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한 소화불량, 잠자리에 들어서 바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새벽 2, 3시만 되면 깨어나는 수면장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인지기능 저하.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늙어서 그런 것 같고 심지어 병원에서 노화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를 하고 각종 처방을 받아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노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신체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진화되어 왔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 몸이 멈춰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물리학적 처방은 단순합니다. 단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즉 걸으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다시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하나 물리학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기와 뼈의 관계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들어본 이론입니다. 볼프의 법칙입니다. 독일 외과 의사인 율리우스 볼프에 의해 발견된 이론입니다. 뼈에 지속적인 충격이나 부담이 가해지면 뼈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강해진다. 반면 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면 뼈는 다시 약해진다. 이는 뼈의 단단함을 유지하기 위해 유발되는 신진대사의 수고를 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대 즉 골격은 한번 굳어지고 끝나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에 따라 끊임없이 설계도를 수정하며 스스로를 재건축하는 지극히 반응적인 시스템입니다. 걷기가 바로 그 힘을 제공합니다. 걷기를 통해 충격이 가해지면 뼈는 정확히 그 걸음걸이에 힘이 꽂히는 부위의 밀도를 착실하게 높여나갑니다. 발 뒤꿈치, 정강이뼈, 경골, 대퇴골격, 그리고 허리 쪽 척추, 요추, 나이 들어 골다공증으로 가장 뼈가 잘 부러지는 바로 그 부위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걸을 때 힘이 가장 집중되는 부위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걷기를 멈추면 이 뼈를 깨우는 전기 신호도 딱 끊깁니다. 낡은 뼈를 부어서 치우는 파골세포는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뼈를 갉아먹는데 새로운 뼈를 짓는 건축가인 조골세포는 일손을 놔버립니다. 균형이 무너지며 뼈가 숭숭 비어버리는 쪽으로 기울게 되죠. 무중력 우주공간에 나간 우주비행사들은 한 달 만에 무려 1%부터 2%까지에 달하는 엄청난 골밀도를 잃어버립니다. 우주공간의 공기가 뼈에 유독해서가 아닙니다.
뼈를 두들겨 압력이 신호를 뿜어내게 만들 그 중력 하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누워 지내는 환자들도 완벽하게 똑같은 시간표를 따라 똑같이 뼈를 잃습니다. 여러분의 뼈가 간절히 원하는 건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 아닙니다. 뼈는 오직 걷기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정 패턴의 기계적 하중, 그 리드미컬하고 적당한 충격의 반복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격은 애초에 진화할 때부터 그 걷기의 충격은 내 뼈를 계속 튼튼하게 유지하라는 유지보수 명령이구나 라고 해석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골밀도가 낮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진단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물리학적 진실은 바로 압력의 결핍입니다. 뼈를 지어 올리는 작업을 가동하는 그 전기적 자극을 유지할 만큼의 물리적 신호를 여러분의 뼈가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걷기는 약국에서 처방받는 알약 같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걷기는 여러분의 뼈가 원래부터 당연히 받아야만 했던 그 필수 입력 신호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둘째, 걷기는 체액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철저하게 움직임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면역 세포를 나르고 찌꺼기를 치우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그물망인 림프계에는 심장처럼 펌프질을 해줄 전용 모터가 아예 없습니다. 림프액은 오로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혈관을 꾹꾹 쥐어짤 때 한 방향으로만 열리는 판막을 뚫고 찔끔찔끔 앞으로 밀려나갈 뿐입니다. 흔히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중력을 거슬러 림프액과 정맥의 피를 위로 확 밀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씩 의자에 죽어라 앉아만 있으면이 제2의 심장 펌프는 그냥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의 조직을 순찰하며 나쁜 병원균을 때려잡아야 할 면역세포인 림프구들이 온몸을 돌지 못하고 허벅지 및 하체에 고여서 웅덩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방어감시 시스템이 아예 전원이 꺼지는 건 아니지만 심각할 정도로 기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퇴근할 무렵 발목이 퉁퉁 붓는 것은 어디가 병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펌프가 안 돌아가서 생기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단 10분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도 하체에 고여있던 체액들이 다시 시원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또 걷기는 허리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의사들이 척추 통증 환자에게 걷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패드 즉 척추 디스크에는 아예 혈관이 안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디스크는 오직 스펀지 효과를 통해서만 먹고 삽니다. 걷는 동안 척추가 리드미컬하게 눌렸다 펴졌다 펌프질을 할 때 밖에서 영양분을 쭉 빨아들이고 안에 쌓인 찌꺼기를 쭉 뱉어내는 것이지요. 걷기는 척추 디스크에게 영양가 넘치는 밥을 먹여주는 행위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건 디스크를 굶어 죽게 만드는 짓입니다. 한참을 꼼짝 않고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뻑뻑하게 굳어있던 것이 몇 분 정도 어슬렁어슬렁 걷다 보면 스르륵 풀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게 바로 바싹 말라가던 디스크에 다시 물이 차오르고 영양분이 스며들면서 다시 통통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장기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 같은 얇은 막인 근막 조직도 수분을 머금고 쫀쫀한 탄력을 유지하려면 이 기계적인 펌프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마치 밀가루 반죽을 치대듯이 근막층이 수분을 쫙쫙 밀어 넣어줍니다. 65세가 넘으신 분 중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뻣뻣해서 삐거덕거리고 한 10분 정도는 이리저리 움직여서 시동을 걸어줘야 비로소 몸이 부드럽게 풀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아침에 뻣뻣함은 밤새 꼼짝 않고 누워있는 동안 근막이 말라붙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걷기는 이 뻣뻣한 근막에 수분을 다시 콸콸 펌프질해줍니다. 매일매일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몸보다 매일 아침 훨씬 더 촉촉하게 물오른 근막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걷기는 소화기관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 속에 음식물을 꿀렁꿀렁 밀어내는 소화기의 연동 운동은 우리가 걸을 때 생기는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통해 엄청난 자극을 받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지독한 변비는 식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활동량 부족과 훨씬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애초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몸 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림프액, 척추의 영양분, 근막의 수분, 장의 소화 활동, 우리 몸속을 흐르는 모든 체액 시스템은 걷는 몸 안에서만 제대로 굴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는 몸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계적 펌프질, 즉 걷기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세포 생성을 도와주어 기억력 쇠퇴를 막아줍니다. 20세기에 거의 내내 신경과학에는 굳건한 믿음 하나를 바위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성인 인간의 뇌에서는 절대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 한번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뇌세포가 평생 쓸 수 있는 전부이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 소중한 뇌세포를 하나씩 잃어가는 가슴 아픈 과정일 뿐이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서서히 돌이킬 수 없이 60세가 넘으면 매년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1에서 2%씩 쪼그라든다고 믿었죠. 해마가 어떤 곳입니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탐색하며 내가 어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만난 그 사람 이름이 뭔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조물입니다. 나이가 들며 이 해마가 쪼그라드는 것은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 피츠버그 대학교의 커크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 견고한 철옹성의 정면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기가 막힌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그는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만 지내던 평균 연령 67세의 어르신 12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쪼갰습니다. 한 그룹은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하루 40분씩 동네를 아주 가볍게 걷는 프로그램을 시켰고, 나머지 반쪽 그룹은 걷기 대신 똑같은 횟수와 시간 동안 스트레칭만 하도록 했습니다. 에릭슨은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구조적 MRI를 찍어 이들의 해마 부피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스트레칭만 했던 그룹의 해마는 뇌과학계가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그 우울한 궤적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정확히 예측된 비율만큼 해마가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걷기 그룹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약 2%가 커져버린 겁니다. 걷기 그룹 어르신들은 익숙한 동네를 찾아가고 넓은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고 처음 가본 건물의 구조를 기억해내는 공간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노화하는 뇌에 대해 뇌과학계가 떠들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뇌세포가 자라난 걸까요? 그 마법의 열쇠는 바로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BDNF라고 불리는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걷기를 시작하면은 뇌에서는 이 BDNF 단백질이 마치 영양제처럼 펑펑 뿜어져 나옵니다. BDNF는 이미 있는 뇌세포들이 죽지 않고 버티게 도와주고 세포들끼리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망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해마의 새로운 신경세포를 쑥쑥 뽑아냅니다. 즉, 걷기 그룹의 어르신들은 뇌 조직을 겨우겨우 유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학계가 입을 모아 절대 재생될 수 없다고 떠들어대던 바로 뇌 구조물 안에 완전히 새로운 뉴런과 새로운 연결망을 새롭게 재건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콧대 높던 과학계의 합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르신들의 꾸준한 발걸음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에릭슨의 실험을 따라하는 데는 값비싼 헬스장도, 호랑이 같은 개인 트레이너도, 복잡한 장비도, 신기한 영양제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옆 사람과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속도로 숨이 살짝 가빠지지만, 괴롭지는 않은 속도로 몸이 약간 달아오르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은 정도로 40분씩 일주일에 3번만 걸으면 됩니다. 해마를 쑥쑥 자라게 만든 기적의 처방전은 그저 친구랑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동네 한 바퀴를 일주일에 3번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혹시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씁쓸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사람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돌고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까먹어서 멍하니 서 있고 10년 전만 해도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기억력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졌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짜증나는 일들의 일부는 뇌 속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찬 소식은 그 상실의 상당 부분이 회복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알약 하나 꿀꺽 삼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십자말 풀이를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두뇌 건강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죠. 오직 걷기로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걷기는 뼈를 강화시켜줍니다. 둘째, 걷기는 체액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셋째, 걷기는 허리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넷째, 걷기는 소화기관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걷기는 뇌세포 생성을 도와주어 기억력 쇠퇴를 막아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왜 40분 이상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왜 조금 빨리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리학적 설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